그날 서울의 아파트는 고요했다.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 지은은 거실을 청소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남편 민호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민호의 소중한 화분, 그 커다란 고무나무가 눈에 띄었다. 민호는 그 식물을 거의 신성한 물건처럼 아꼈다. 우리 결혼 전부터 키워온 거라며 물 주는 시간조차 철저히 지키고 특별한 유기토를 사다 넣었다. 가끔은 그 나무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기도 했다. 지은은 그게 귀여워 보였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모든 게 이상했다. 창가로 옮기면 더 잘 자랄 것 같아서 지은은 화분을 들어 옮기려 했다. 그런데 무게가 예상보다 무거웠다. 살짝 기울여 보니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화분이 바닥에 떨어졌다. 쾅! 도자기 화분이 산산조각 나고 흙이 사방으로 쏟아졌다. 나무가 옆으로 쓰러져 누워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호가 알면 날 죽이려 들겠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무릎을 꿇고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흙 속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테이프로 감긴 비닐봉지. 손이 멈췄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먼지 쌓인 두꺼운 봉지였다. 청소를 마친 후 소파에 앉아 테이프를 뜯었다. 안에는 흰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엔 10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가득했다. 신권처럼 깨끗하고 정리된 돈뭉치. 숨이 턱 막혔다. 진짜 돈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사진 한 장, 오래된 사진,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젊은 민호가 서 있었다. 머리가 짧고 20대 초반쯤. 그런데 옆에 낯선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위가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왜 화분 밑에 숨겨둔 거지? 민호가 용처럼 지키던 그 화분 속에 이런 게 있었다니? 방 안의 침묵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누가 장난치려나 싶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돈을 한 손에 사진을 다른 손에 쥔 채 심장이 귀에서 울렸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호가 나에게 뭔가 큰 걸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진 속 여자와 아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호의 팔이 둘을 감싸고 셋이 가족처럼 웃고 있었다. 공원에서 찍은 듯한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다. 아이는 6살쯤 민호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있었다. 여자는 날씬하고 곱슬머리, 부드러운 미소. 낯설었다. 이름도, 날짜도, 아무 글자도 없었다. 뒤를 다시 확인해봐도 빈칸. 돈도 다시 봤다. 수천만 원은 될 법한 액수. 깨끗하게 쌓여 있었다. 왜 숨겼을까? 민호는 착한 남편이었다. 세심하고 사려 깊지만 사생활을 철저히 지켰다. 질문을 싫어하고 서프라이즈를 싫어하고 자기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했다. 그게 경고 신호였나? 이제야 의심이 들었다. 일어나 복도 불을 켜고 침실로 갔다. 민호의 옷장, 깔끔하게 정리된 그곳. 아래 서랍을 열었다. 스웨터, 넥타이, 양말. 그런데 서랍을 끝까지 밀어넣으니 뒤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심장이 멎을 뻔했다. 서랍을 완전히 빼내보니 나무 패널 뒤에 작은 은색 열쇠가 있었다. 낡은 열쇠, 자주 쓴 듯 긁힌 자국. 이게 뭐지? 다른 서랍을 다시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앉아 열쇠를 쥐었다. 돈은 왜? 여자는 누구?
왜 이렇게 숨겼을까? 결혼 8년 만에 이런 걸 알게 되다니? 민호가 돌아올 날이 4일 남았다. 그 안에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민호의 여동생, 수민을 떠올렸다. 수민과는 친했다. 수민이 뭔가 알지도 몰라. 하지만 말해줄까? 섣불리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았다. 마치 남의 결혼 생활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다. 사진을 다시 보니 아이의 미소가 민호를 닮았다. 갑자기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분이 깨졌고 비밀이 드러났다. 돌아갈 수 없었다. 수민을 집으로 불렀다. 직접 말하지는 않겠지만 얼굴을 보고 반응을 살피려 했다. 수민은 늘 그렇듯 웃으며 쿠키 봉지를 들고 왔다. 교통체증을 투덜거리며 언니 집은 항상 포근해. 안아주는 기분이야. 이 지은은 미소 지으며 차를 탔다. 수민에게는 차모마일, 자신에게는 페퍼민트. 소파에 앉아 수민의 직장 이야기와 데이트 실패담을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관찰했다. 혼자 있는 건 어때? 오빠 보고 싶지? 지은은 가볍게 말했다. 평화로워. 대청소도 했어. 수민이 웃었다. 오빠 물건 버리지 마. 자기 물건에 얼마나 예민한데. 둘 다 웃었지만 지은의 미소는 공허했다. 예민하다니. 그 고무나무 기억나? 이사 올 때도 포장업체가 만지지 못하게 했잖아. 감상적 가치라면서 지은의 손이 컵을 꽉 쥐었다. 수민이 등을 기대며 말했다. 오빠는 항상 자기 방식대로 해. 완벽한 척하지만 사실 사람 다루기 싫어해. 민호는 따뜻하고 사교적이었다. 아니, 그게 나만 본 모습인가? 오빠가 항상 비밀을 지켰어. 캐주얼하게 물었다. 수민이 고개를 갸웃했다. 비밀. 글쎄, 그 여자 일 말고는. 지은이 멈칫했다. 그 여자, 수민의 얼굴에 후회가 스쳤다. 아, 말 안 하기로 했는데. 잊어. 그냥 20대 초에 힘든 일 있었어. 엮이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얽혔어. 나쁘게 끝났어. 지은의 위가 꼬였다. 심각했어. 수민이 망설였다. 한동안은. 하지만 옛날 일이야, 언니. 오빠가 이제 그 여자 얘기 안 해. 몇 년 동안 안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수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오래됐어. 자세히 모르겠어. 하지만 눈빛이 진실을 말해주었다. 수민은 더 안다. 지은은 화제를 바꿨다. 수민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실수로 충분했다. 안 봤으니까라는 말은 여자가 있었고 중요했다는 뜻. 그 여자가 사진 속 여자일 수 있다. 아이가 그 벙킨 일의 일부일 수 있다. 가슴이 조여왔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민이 가고 나서 지은은 소파에 앉아 쿠키를 건드리지 않았다. 차가 식었다. 사진을 다시 보며 물었다. 민호에게 나 전에 아이가 있었어. 집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답이었다. 그 열쇠가 계속 맘에 걸렸다. 수민의 방문 후 모든 게 더 현실적이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민호의 비밀은 단순한 옛 연인이나 젊은 실수가 아니었다. 깊이가 있었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 애썼다. 이제 열쇠를 쥔 지은은 차고로 갔다. 민호의 여행 가방 뒤 오래된 회색 트렁크가 있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의하지 않았다. 잡동사니라 생각했다. 물건을 치우고 무릎 꿇어 트렁크 앞에 섰다. 중앙에 작은 열쇠 구멍.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넣고 돌렸다. 딸깍. 열렸다. 안에는 검은 금고, 화재 방지용. 바닥에 놓고 다시 열쇠로 열었다. 뚜껑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났다. 차고는 따뜻한데도. 안에 마닐라 봉투, 3개의 여권, 금반지 한 쌍, 접힌 종이, 여권부터 봤다. 첫 번째는 민호의 얼굴이지만 이름이 준혁이었다. 두 번째는 진짜 이름. 세 번째는 또 다른 가짜. 왜 가짜 여권이? 현기증이 났다. 입이 바짝 마르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들, 외국어 문서, 사업 로고, 송금 내역, 법적 양식,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에 민호 이름과 수진 필드라는 여자. 날짜는 우리 만나기 전, 그런데 뒤에 숨겨진 쪽지. 낯선 필체로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녀가 아직 기다려 여자인지 아이인지 모르지만 숨이 막혔다. 금고를 닫고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주방 테이블에 모든 걸 펼쳤다. 민호, 내 남편은 전에 결혼했었고 이름을 바꿨다. 삶을 숨겼다. 고무나무 아래에. 수지는 누구? 지금 어디? 왜 이걸 지켰을까? 반지는 단순하고 낡았다. 여자 반지 안쪽에 SJMR치. 영어는 부족해 반지가 테이블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3. 가족, 아이, 내가 두 번째 아내였다. 모른 채. 창밖을 봤다. 고무나무가 햇빛에 조용히 서 있었다. 민호가 이 나무가 나랑 모든 걸 겪었어 라고 했던 게 떠올랐다. 스트레스, 직장, 이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거짓말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다. 생각이 엉켜 잠이 안 왔다. 하늘은 잿빛, 무거운 아침. 새소리조차 없었다. 명확함이 필요했다. 외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때 맞은편 이웃 할머니, 박 할머니가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다. 넓은 책 모자, 장갑, 분무기. 나이에도 날카로웠다. 항상 지켜보고 예에 바르다. 할머니가 올려다보며 웃었다. 아침 일찍이네, 지은아, 천천히 길을 건넜다. 잠이 안 와요. 무슨 일 있나 봐, 미소 지으려 애썼다. 바쁜 일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기울였다. 민호 출장 갔지? 네, 이틀 후 돌아와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호는 항상 조용해지기 직전에 떠나더라. 위지은이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장갑을 벗고 울타리에 기대었다. 오해 마, 할미가 이 동네 오래 살았어. 너희 부부 오기 전부터. 봐온 게 있어? 뭐요? 할머니가 한숨 쉬며 주위를 살폈다. 몇 년 전, 78년쯤. 경찰이 왔어. 형사 2명, 민호에 대해 물었어. 여자 관련해서. 자세히 안 말했지만 진지했어. 민호 집에 없었고 다시 안 왔어. 그런데 그게 맘에 걸렸어. 지은의 위가 뒤집혔다. 경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한테 말 안 했어? 소란 피우기 싫었어. 숨기는 게 있단 느낌이 들었으니까. 친절하지만 열리지 않아. 지은이 발밑을 봤다. 자갈이 움직였다. 할머니가 다가왔다. 지은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상하면 자신을 믿어. 여자들은 알아. 때론 늦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나 전에 다른 여자 봤어요. 할머니가 망설였다.
한 번 민호 차에서 내리는 여자 봤어. 새벽에. 민호가 긴장해 보였어. 여자는 여기 오기 싫어하는 표정. 너 오기 전이야? 아이랑. 아니, 혼자. 하지만 상처받은 얼굴이었어. 바람이 불었지만 더 춥게 느껴졌다. 민호가 무슨 일에 얽혔는지 모르지만 무시마. 나도 옛날에 침묵하다 후회했어. 실수마. 집으로 돌아오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경찰, 낯선 여자, 긴장한 민호. 발견한 것들과 맞아떨어졌다. 민호가 벽을 쌓아 숨겼다. 하지만 이제 벽이 무너졌고 멈출 수 없었다. 정오쯤 민호의 노트북 앞에 앉았다. 출장에서 태블릿만 쓰지만 이번에 노트북을 두고 갔다. 비밀번호 보호, 하지만 추측 가능했다. 결혼 연도와 검너모, 고무나무. 2018 검너모 열렸다. 이메일부터. 사무실 잡담, 메모, 회의 알림. 깊이 스크롤하니 이틀 전 항공권 확인. 목적지, 부산. 민호가 말한 서울 출장 아니었다. 부산. 인천에서 말했는데 인천 관련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부산 비행기, 결제 완료. 다음 이메일, 항공사 포인트 프로그램. 부산 방문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몇 번 갔나? 지도 히스토리, 로그인 되어 있었다. 지난 1년, 같은 부산 지역, 같은 거리, 학교 근처. 사진 속 아이, 민호의 눈을 닮은 그 아이, 그 애 보러 갔나? 심장이 쿵쾅. 민호는 출장이 아니었다. 부산으로 갔고 거짓말했다. 왜? 집이 텅 빈 듯 했다. 두 삶을 살고 있었다. 데스크톱 폴더 직장 자료 열었다.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비밀번호 파일 데스잭. 수진, 결혼증명서 이름. 비밀번호 시도 안 했다. 노트북 닫았다. 눈이 따끔거렸다. 화가 아니라 무감각. 민호의 변덕, 갑작 출장, 과거 물음의 침묵. 아프고 지저분하다고 했지만 그게 이 뜻이었다. 다른 여자, 아이, 비밀 비행, 문서, 사진. 고무나무 만지며 물었다. 또 뭐 숨겼어? 가슴이 조여왔다. 민호 내일 오는데 마주할 준비 안 됐다. 차가 진입로에 들어오는 소리, 정오 조금 지난. 주방 카운터 쥐고 시계 봤다. 고무나무 깨진 날부터 기다린 순간. 어떤 느낌일지 몰랐다. 문 열리는 소리. 지은아, 민호 목소리, 정상처럼. 거짓말 안 한 듯 대답 안 했다. 복도 발소리, 열쇠 소리, 캐리어 바퀴. 주방 들어오다 멈췄다. 테이블에 점심 아니고 금고 내용물 펼쳐져 있었다. 돈 봉투, 사진, 가짜 여권, 결혼증명서, 쪽지. 민호 눈이 증거 스캔. 입이 살짝 벌어졌지만 말 안 나왔다. 지은이 말했다. 앉아, 처음 안 움직이다. 천천히 의자 빼고 앉았다. 지은도 앉아 손 모았다. 화분 안에서 찾았어. 민호가 침 삼키며 테이블 봤다. 설명할게. 그래, 이번엔 진실로. 전부 민호가 얼굴 문지르며 한숨. 피곤, 패배한 표정. 이름은 수진. 나 만나기 전에 결혼했어. 아이. 네, 내 딸의 이름은 하은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 하지만 목소리 안정. 왜 안 말했어? 민호 손가락 테이블 두드렸다. 내가 다 망쳤어. 떠났어. 아버지 될 준비 안 됐어. 패닉.
실수. 돌아간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힘들어졌어. 가짜 여권은 망설이다. 떠난 후 수진이 무서워했어. 법원 간다고. 사라지는 게 쉽다고 생각했어? 누구한테 쉽다고 날카롭게. 움찔. 이기적이었어. 도망쳤어. 새로 시작. 너 만나서 다른 사람이 됐어? 하지만 하은 잊을 수 없었어. 사진 봤다. 민호 미소 닮은 아이. 다시 만나러 갔어? 네, 작년 수진 연락. 하은 12살. 나 만나고 싶대. 나한테는? 말할 생각 있었어. 민호 눈 촉촉. 몇 번이나, 하지만 어떡해. 너 잃기 싫었어. 매일 거짓말했어, 민호. 내 인생이 내 전부라 믿게 했어. 반쪽이었는데 대답 없음. 지은 일어났다. 나가 충격. 지은아, 미워하지 마. 하지만 공유 안 한 사람과 못 살아의 침묵. 사진 접어 앞에 놓았다. 가봐, 그 애도 진실 디저브해. 민호 고개 끄덕이고 나갔다. 문 닫히며 무게 사라졌다. 고문 아무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오랜만에 숨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은의 상처는 깊었고 배신의 고통이 복수로 변했다. 민호가 떠난 후 지은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버리고 새 삶을 쌓았고 이제 지은은 그 삶을 무너뜨릴 차례였다. 먼저 수진에게 연락했다. 사진과 서류로 그녀를 찾았다. 부산에 사는 수진, 하은과 함께 전화를 걸었다. 민호 아내예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알아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은은 서류를 공유했다. 가짜 여권, 돈, 쪽지. 수진이 울었다. 그가 도망쳤어요. 하은에게 아버지라고 말 안 했어요. 지은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연료였다. 다음은 민호의 직장. 대기업 IT 부서장. 지은은 익명으로 이메일 보냈다. 가짜 신분 증명, 송금 내역. 이 사람이 당신 회사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회사는 조용히 조사했고 민호는 해고됐다. 그는 전화했다. 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은은 차갑게. 너가 나한테 한 대가야? 침묵의 대가. 민호의 삶이 무너졌다. 친구 잃고 명예 잃고. 수진은 법원에 갔다. 양육비 청구, 과거 도주 증거로. 민호는 모든 걸 잃었다. 지은은 그 과정을 지켜봤다. 복수가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매일 거울 보며 물었다. 이게 가치 있었어. 하지만 후회 없었다. 배신의 대가는 침묵이 아니었다. 폭로였다. 그리고 그 가격은 둘 다 치렀다. 지은은 새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영원히 따라왔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만 자유는 고독했다.